그래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당연히 F&B로는 안 가고 배달? 아니요. 아니 F&B가 아니라 네. 전혀 다른. 우리가 직원들도 다 그렇고 지하든 3층이든 어디든 F&B를 계속 운영을 하고 싶으면은 게스트하우스라도 놔두든가 아니면 그거랑 연계를 해서 음식점이다 보니까 같이 연계하는 상품을 만들든가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가기도 했고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월세 750이 사실 750 정도로 저한테는 주겠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처럼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되게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하부터 위에 옥탑에 4층까지 쓸 수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래서, 그래서 PPT랑 참 많은 대화를 했어요. 리틀 한스인데 여기가 한 층당 30평이었나요? 아니요. 25평인가? 20평 조금 넘어요. 20 몇 평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지하 공간은 좀 더 작고 그래서 지하에다가 리셉션과 뭐 세탁기와 뭐 어떤 시설들을 좀 놓고 편의 공간이나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1층이 있고 1층이 약간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2층 있고 3층 있고 끝이고 위에 옥탑이 옥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반지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옥탑에도 건물이 되게 크지 않지 않아요? 되게 작아요. 네. 거기는 창고예요. 네. 그래서 의미 없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4개 층인데 맞아요. 비싸요. 750도 비싸요. 정말로. 왜냐면 750 나누기 4 해봐요. 거즘 한 층당 200만 원 꼴인데 면적이 작잖아요. 맞아요. 20평대인데 이건 비싸다고 안 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럼에도 20평을 게스트하우스로 바꾼다고 쳐도 룸이 2개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그거밖에 안 나와요. 나와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숙박업 하시는 분들 네. 얘기하는 게 침대가 많아야 된다. 왜냐면 다인 숙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 침대 개수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호텔은 2인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베드를 추가하면 엑스트라가 붙고 네, 맞아요. 4인까지 못 묵게 하잖아요. 보통의 5성급, 4성급 호텔들이. 그러다 보니까 4명, 5명 오는 여행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 에어비앤비로 많이 가는 거고 또는 하숙같이 네. 그런 데를 찾는 건데 그것 또한 시장이 이제는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2인 이상의 숙박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많은 10명씩 잘 수 있는 방들이 없거든요. 도미토리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아니요, 도미토리는 아니야. 도미토리는 각각이 받아서 각각의 돈을 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10명이 한 집에서 잔다고 하는데 얼마 받을 거야? 뭐 5만 원 받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 5만 원은 10명 받아봐야 50만 원인데 10명이 다 찬다는 기준이잖아. 근데 각각 받기 때문에 10명이 안 차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도미토리를 선호한 사람도 있지만 비선호한 사람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숙박업 형태를 보면 10명의 단체가 한 하루에 같이 묵는 거. 그러니까 방이 2개면 침대가 없어. 그냥 마루처럼 베드를 짜서 그 짠 단상 위에 매트릭스를 2개, 3개씩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이 묵을 수 있게끔. 그래서 친구들끼리 단체 여행을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숙박료가 100만 원이야. 그럼 10명이 나눠 넣으면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내부의 인테리어는 호텔 같아. 그러면 호텔 가는 것보단 싸고 우리 편하게 10명 나눠서 내자. 이게 되니까 하룻밤에 100만 원이어도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룻밤에 100만 원을 받으려면 유틸리티나 유틸리티가 아니죠. 기본적인 이 공간 안에 그 밸류가 높아져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0명까지 10만 원을 바라보면 안 돼. 한 사람도 5만 원씩 낸다 치면 50만 원의 객실료를 받을 수 있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음식점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돼. 물론 한 번에 투자가 커지지만 오토로 돌아간다 그렇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잔여 금액이 남죠. 그래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파트가 아닐까? 나쁘진 않지만 초기 투자금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리스크가 있고 수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 홍대 상권은 집은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다인 숙소가 또 없어요. 대부분 2인 1실이거나 많아봐야 4명 자는 숙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왜 아직도 카페 다 문 닫고 뭐 했어도 캐리어 끄는 소리는 맨날 들리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멀어도. 맞아요. 그 이유가 이제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끌고 오는 거리를 중요시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불편하다고 해서 또 안 가지도 않는 게 여행객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서도 입지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될 거다라고 또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한번 수요 조사도 해봐야 되고 맞아요.
주변에 에어비앤비가 얼마나 깔려 있는지도 체크업을 해봐야 되고, 이 주변에서 1등을 하고 있는 해당 에어비앤비의 시설이 어떠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평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아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은 이런 걸 업으로 하시는 전문적인 유튜버들이 찍어놓은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될 거예요. 저도 이제 막 숙박업 하시는 분들 팔로잉 해놓고 내용도 보고 참고도 하고, 또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그런 형태를 운영을 하시려고 할 때 저희도 어느 정도의 코디네이션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디자인도 해드려야 되지만 그런 거를 참고 삼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산 씨도 그런 조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예를 들어 내가 숙객을 받는데 3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30만 원에서 투자 비용 빼고 남는 돈으로 운영 관리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 단순히 인테리어가 끝났다고 종결되는 게 아니라 가구도 사야 되고, 뭐 집기도 넣어야 되고, 침구류도 사야 되고, 막 진짜 엄청 많잖아요. 사야 되는 게. 하다못해 요즘은 후기를 보면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를 넣었다는 이유로 여기는 다이슨이 있어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후기들을 보고 그걸 맞춰서 살려고 치면 헤어드라이기가 40만 원 정도 하면, 예를 들어 한 층당 2개 방씩을 치면 3개 치면 6개 방이잖아요. 그러면 헤어드라이기 하나 산다 치고 몇백에 쓰여야 돼요. 단순히 50만 원짜리 침대를 넣어도, 매트릭스 30만 원 20만 원짜리 넣어도 몇백이 들잖아요. 근데 요즘 매트릭스 뭐 그런 저렴한 거 놓으면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매트릭스가 안 좋아? 후기가 완전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좋은 제품을 또 넣어야 되고, 그래서 엄청 고민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저도 어제까지 고민을 하고서 뭐 생각이 정리된 상태로 한스 보자고 어제 저녁에 연락을 드렸던 거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주변에 숙박을 하시는 분들도 없거니와 이걸 했을 때 인테리어 비용이나 좀 대략적으로라도 좀 알아야 하는데, 요거를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GPT만 좀 의존을 하면서 유튜브하고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뭐 어제도 사실 상권을 보러 간 거였죠. 그랬는데 원하는 상권에서 원하는 건물이 안 나오니 생각도 좀 많고 해갖고. 그쵸. 이제 투자해야 되는 비용의 수익률을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막 뭘 안 뜯어 고치더라도 집기를 채우는 비용이 우선 크고, 그리고 그거를 1년 단위로 생각을 해서 1년 안에 내 투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가 뽑힐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아예 안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방이 2개면 이 방 2개 안에 넣어야 되는 집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남들이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를 탐색을 해봐요. 왜 거기 보면 구비 항목이 적혀 있잖아요. 커피포트, 뭐 토스터, 전자레인지, 뭐 정수기, 기본의 그릇들, 뭐 식탁, 의자, 스피커, 충전기, 에어컨, 이런 거, 뭐 슬리퍼, 뭐 구두 주걱, 뭐 하다못해 샴푸, 뭐 이런 것까지 다 넣어놓잖아요. 그 수건도 여분으로 좋은 수건을 또 넣어야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10,000원짜리가 100개 모이면 그렇죠. 큰 돈 되는 거나 똑같거든요.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저희가 이번에 현장이 청주다 보니까 청주에 있는 에어비앤비에서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묵었거든요. 엄청 좋아요. 방 2개에 거실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2개였어요. 하룻밤에 25만 원, 30만 원인데 풀북이에요. 그러니까 객층이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거긴 그 주변에 사는 청소년들이 생일 파티를 하거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을 먹고 편하게 자고 다음날 퇴실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파티룸 가는 것보다 비용은 조금 더 있지만 편하게 술도 먹고 얘기도 하고 자기들끼리만의 시간을 갖기에 충분한 공간이어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구비되어 있는 걸 보면 꼭 다이슨은 아니어도 깔끔한 제품들로 구비를 했지만, 어쨌든 이것도 돈이 들긴 하겠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돈은 잘 벌겠다. 이런 생각은 또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작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숙박업으로 한다고 치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했던 투자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숙박업은 어찌됐든 한 층당 5천을 투자한다고 해도, 왜냐면 기존에 상업 공간으로 썼으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게 가정용하고 안 맞잖아요. 그것도 맞게끔 수선을 봐야 되고 바닥도 새로 깔아야 될 거고, 내부에 구획이 안 되어 있으면
내부에 방을 만들려니까 구획도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숙박업을 할 때 사업자를 낼 때도 그냥 에어비앤비로 낼 수 있는 사업자가 있고 법인 사업자가 있고 또 객실이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뭐 소방 신청도 해서 뭐 검사를 받아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줄임말로 외도민 뭐 이런 거라고 하시던데 이게 외국인 도시 민박 숙박업인가? 도시 민박? 도시 숙박 민박업인가?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하려고 해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을 거고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네. 하니까 정말 알아봐야 될 게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고민이 많겠다. 정말. 근데 나를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 아니야? 고민이 많아져. 아니요. 근데 아이디어는 좋을 것 같아요. 숙박업 나쁘지 않아요.